화면 하나 열어 놓으시고. 자, 데이터 입력 부분입니다. 데이터 입력을 우리 할 줄 알죠? 그죠? 할 줄 아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하는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 후 데이터를 입력한다. 셀 포인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초록색 탭들이 나타나는 거. 요 자리가 셀 포인트. 내가 글자 쓰고 싶은 자리에 가서 포인트를 두고 그냥 쓰면 들어갑니다. 쓰면은 바로 들어가요. 가끔 글자 쓰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커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서를 일부러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찾으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 아니고, 물론 이렇게 커서를 찾아도 되지만 ESC 누를게요. 그냥 셀 포인터만 있어도 글자 쓰면 바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요, 엔터를 쳐도 되고요.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갔죠. 또 글자를 쓰고 지금 더블 클릭하면 글자 쓴 상태까지 갔어요. 탭 키를 누르면 TAB,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또 글자 쓰고 다시 써볼까요? 글자를 쓰고 방향 키를 누르면 4개의 방향 키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죠? 방향 키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 커서의 위치가 옮겨져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돼서 갔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매번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파일 옵션에,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면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해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엑셀 창에서 파일, 지금 저는 해상도 낮아서 더보기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옵션 보이죠? 파일 더보기 안에 옵션 가면 이 중에서도 자, 지난 시간에 일반에 있는 새 통합 문서에 포함할 시트가 1개다. 기본 글꼴이 여기서 정해진다. 이거 봤었는데, 자, 지금은 고급에 지금 여기 이상한 글자 빼고 요 사이에 엔터라고 보이죠?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해 방향이 아래쪽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길 원한다. 자, 선택 바꾸고 확인, 그리고 글자 쓰고 엔터 치면 오른쪽 갑니다. 그래서 엔터 쳤더니 오른쪽 가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옵션에 고급에 가면 엔터 키 눌렀을 때 아래쪽으로 가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가도록 다시 바꿔놓으세요. 항상 따라 했으면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네, 다시 확인. 그래서 글자 쓰면 엔터 치면 내려가게. 그래서 기본값은 아래로 가지만 엑셀 옵션에서 그 이동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엔터가 아래쪽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다면 Shift 엔터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Shift 엔터는 반대 방향으로, 아래였다면 위로. 그래서 글자 쓰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아래쪽일 땐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갔고요.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했고, 그 다음 글자 쓰다가 ESC를 누르면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하는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특히 글자 쓸 때 수식을 길게 적고 있었어요. 수식을 썸 해가지고 길게 쓰고 있다가 그 수식을 완성을 못하면 그냥 엔터 쳐서는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우려고 백스페이스를 한참 눌러서 다 지우시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식을 아무리 길게 썼어도 ESC 눌러서 그냥 빠져나오시라고요. ESC 누르면 글자 길게 썼던 것도 ESC 누르면 그냥 다 취소되는 겁니다. 입력하던 것을 취소합니다. 자, 그리고 Alt 엔터가 있었죠. 요거는 우리가 RTQ 예제 입력하시면서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할 때 동일한 셀에서 줄이 바뀌며 이때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셀에 두 줄 이상 데이터를 입력할 때 Alt 엔터를 치고요. 자, 그런데 Alt 엔터를 안 쳐도 줄이 한 셀에 두 줄 이상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는 셀 서식 맞춤의 자동 줄 바꿈을 선택하면 셀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글자를 좀 길게 적어 볼까요? 글자를 셀보다 넘치게 적을게요. 자, 셀보다 넘치게 적으면 어때요? 한글의 경우에 이 셀의 너비보다 더 넘치게 적으면,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옆에 셀에 걸쳐서 보입니다. 옆에 이 셀에는 내용이 수식 입력줄 보세요. 내용이 없고 이 셀은 여기에 내용이 다 적힌 거예요. 어쨌든 넘치게 적혔고, 그 다음 요 옆에 자리에 뭐 점이라도 하나 찍어버리면, 점 안 찍고 띄어쓰기라도 한 칸 하면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그럼 이 셀은 띄어쓰기가 한 칸 있는 거고 이 셀에 글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이 글자, 가려진 글자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열의 너비를 이렇게 넓혀 줄 수도 있고요. 그죠? 열의 너비를 넓히면 다 보이죠. 근데 열의 너비가 좁으면 옆에 셀에 공백 한 칸이라도 있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는데, 이 글자를 밑으로 두 줄로 내려가게. 자,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셀 서식 들어가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글꼴이나 맞춤이나 이런 자리 옆에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추가 옵션 이런 거 눌러줘도 셀 서식에 가고요. 아니면 키보드로 컨트롤 1번, 지금 왼손은 마우스는 늘 잡고 계시잖아요. 왼손 키보드에 늘 가까이 명령을 바로바로 누를 수 있도록, 왼손은 키보드에 가까이 두시고 컨트롤 1번으로 빠르게 사용하시면 좋죠. 자, 거기에 맞춤에 가면 자동 줄 바꿈이라고 있어요. 요거 체크를 하고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두 줄 Alt 엔터를 안 쳐도 밀려 내려가요. 근데 Alt 엔터는 딱 정확히 줄 바뀌는 자리가 정해질 땐 Alt 엔터를 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방금처럼 자동 줄 바꿈을 해놓으면 이게 너비가 넓으면 다시 올라가요. 너비가 넓으면 다 올라가 있다가 좁아지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열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하는 거 자동 줄 바꿈. 자, 다시 셀 서식 다시 갈게요. 자, 이거를 풀었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풀고 확인하면 한 줄로 그냥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컨트롤 1번 가로에 양쪽 맞춤 확인, 이렇게 해도 밀려 내려갑니다. 양쪽 맞춤. 그래서 다른 기능도 여기 가로 방향에 대한, 가로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 더 있어요. 추가로 좀 적어 놓으시고, 요 자동 줄 바꿈 기능은 자, 여기에도 있네요. 그죠? 요 자리, 이 아이콘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동 줄 바꿈. 자동 줄 바꿈에 이거 양쪽 맞춤을 없애 놓은 상태에서 요 자리 눌러주면 자동으로 줄 바뀌고,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풀고. 아까 그 양쪽 맞춤보다는 밖에 있으니까 요 아이콘을 쓰는 게 빠르긴 하죠. 그래서 이 자동 줄 바꿈은 이렇게 너비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되는 거고, Alt 엔터 쳐서 줄을 바꾼 건 강제로 그 자리를 바꿔주는 거다 하는 거. 그리고 요 기능 외에도 셀의 셀 서식의 맞춤의 가로 방향에 대해서 양쪽 맞춤 기능도 줄이 바뀌어 내려간다는 거. 자,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선택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된다. 자, 요거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요것도 컨트롤 엔터 외워볼게요. 자, 범위를 예를 들어서 여기 떨어져 있는 범위를 몇 군데 설정을 해보고요. 자, 범위 설정한 다음에
다른 거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글자를 범위 설정을 하면 마지막 범위의 첫 셀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자, 글자를 쓰면 제가 남이라고 글자 쓸 거거든요. 글자 쓰면 그냥 그 자리에 적히는 거예요. 거기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냥 블럭만 하고 글자를 그냥 썼어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글자가 적히죠. 자, 또 범위를 설정하고 글자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입력하고 싶을 때 범위 설정하고 블럭 설정을 하고 글자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반드시 자,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 반드시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이어가면 컨트롤 엔터 말고 엔터를 눌러서 이어가면 다음 열로 자동 이동된다. 자, 이거 말이 뭐 길게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거는 실습했는 걸 바탕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범위를 행은 밑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3개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하고요. 자, 요게 성적표에 점수를 적는 중이다. 자, 그러면 90점 적고 엔터 칩니다. 범위 설정하고 글자 입력하고 그냥 반드시 엔터를 쳐요. 방향키 누르시면 안 되고 탭키는 괜찮은데 엔터를 지금 칠게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블럭이 있는 동안 블럭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엔터를 치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펜이 없네. 이 자리에서 엔터를 치면 다음 열 첫 번째 셀로 이렇게 포인트가 바로 이동해서 가니까 우리가 마우스로 저 셀까지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옆으로 이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가끔 이러신 분이 있어요. 블럭을 하다가 놓쳤어요. 다시 이 자리만 블럭 해놓고 글자를 다시 막 쓰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나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한 개의 열만 블럭 하는 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블럭을 해서 엔터 치는 거는 여기에서 글자 다 쓰고 난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의 열에 여기만 데이터 입력하면 이제 끝나는 거다. 그러면 굳이 블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옆에 요 셀에서 이쪽 셀로 요 셀에서 이쪽 셀로 넘어가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블럭을 해서 하는 거고 블럭이 풀려버렸으면 그냥 요거 마저 쓰면 되는 거죠. 블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자, 반드시 엔터 또는 탭키 누르셔도 돼요. 탭키 한번 블럭을 하고 자, 뭐 글자라도 됩니다. 글자 입력하고 탭 글자 입력하고 탭하고 자, 내용을 입력하고 탭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 그게 탭키인데 보통은 이제 탭으로 옆으로 쓰기보다는 아래로 쓰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 엔터를 치면 다음 열에 자동으로 이동되어서 가니까 데이터 입력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lt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같은 열에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나타나며 그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이거 전에 예를 들어서 자, 대구라고 적었어요. 만약에 지역 이름을 적는 자리면 그 지역이라는 필드명 밑에 대구라는 이름이 오고 다시 또 대구라는 글자를 또 적을 거면 대자만 적으면 자동으로 구자가 적혀요. 그래서 대구를 적고 싶었으면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자, 부산을 적었어요. 그죠? 그럼 부자만 적으면 자동으로 부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구 말고 대전을 쓰고 싶은데 대자를 적었더니 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전자마저 적으면 돼요. 그러면 대자로 시작하는 글자가 이제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자를 적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일이 또 다 적어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Alt 아래쪽 화살표
그러면 같은 열에 있는 글자 중에 적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Alt 아래쪽 화살표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 이렇게 방향키로 위아래 움직이실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글자에서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 엔터 치고. 자, 그래서 그렇게 Alt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같은 열에 이미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입력하고 우리가 엔터 치는 거, 컨트롤 엔터, 알트 엔터, 쉬프트 엔터 각각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익혀본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셀 포인터의 이동. 셀 포인터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자, 셀 포인터는 일단 아까 엔터를 치면 밑으로 갔고요. 방향키, 4개의 방향키, 화살표 4개. 자,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죠? 화살표 4개를 이용하시면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자, 키보드 이 4개의 방향키의 키와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키로 홈이 있고요. 키보드에 엔드가 있고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있어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보드 방향키 위에 4개의 홈, 엔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 있죠. 자기 키보드 한번 보세요. 자기 키보드 보시면 자, 4개의 방향키는 한 셀씩 한 셀씩 움직인다면 자, 이 키들은 많은 양을 움직입니다. 자, 글자 없는 자리에서 할게요. 글자 없는 좀 자리 내려와서 할게요. 홈을, 자, 셀 포인터를 적당히 어딘가 두시고 홈 키를 눌러보세요. 홈을 누르면 홈은 A열로 가죠. 제가 셀 포인터가 이쯤 있었는데 홈을 누르면 이렇게 A열로 갑니다. 엔드를 누르면요. 지금 엔드는 안 가죠. 엔드는 안 가고 있네요. 자, 페이지 업을 누를게요. 페이지 업. 한 화면 위로 여러 행이 올라갔죠. 자, 페이지 다운. 한 화면 아래로. 몇 행 정도 돼요? 한 20개 정도 되나요? 20 몇 개 되죠? 그렇죠? 한 화면 위로, 한 화면 아래로. 자, 글자 있는 중간에서 글자 아까 제가 이거 썼는 게 있으니까 이 글자 중간에서 홈은 똑같고 자, 이 중간에 요쯤에서 엔드는 지금 엔드 역할은 안 되고 있네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엔드가 지금 제가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엔드 누르면 커서가 그 줄의 맨 끝으로 가거든요. 홈은 그 줄의 맨 앞으로 가고 한글 프로그램에는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커서가 여기 있던 커서가 엔드를 딱 누르면 그 줄의 맨 끝에 가는데 지금 엑셀에서는 홈은 지금 되죠. 엔드는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홈은 A열로 간다는 거. 홈은요 A열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셀 포인터가 D5번 셀에 있었어요. 홈 누르면 커서가 셀 포인터가 어디 가는 겁니까? 홈을 누르면 A5번으로 간다는 겁니다. A5번으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하나면 위로, 하나면 아래로 셀 포인터가 그러니까 4개의 방향 키보다 이동 범위가 더 넓게 그렇게 움직이는 키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컨트롤 방향 키가 있죠. 그 다음 컨트롤 홈이 있네요. 자, 방향 키는 한 셀씩 포인트를 옮겨간다면 컨트롤 키가 눌려 있을 때 자, 컨트롤 누르세요. 그 다음 오른쪽 방향 키 글자가 있는 데서는 글자 있는 데까지만 갔어요. 다시 오른쪽 방향키 좀 더 눌러버릴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 10까지 XFD까지 옮겨갔어요. 컨트롤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눌러주면 행번호가 100만 번인 데까지 요 번호까지 그래서 시트의 끝까지 내려갔어요. 컨트롤 오른쪽 했더니 XFD까지 마지막 시트의 마지막 열 컨트롤 아래쪽 했더니 시트의 마지막 행까지 끝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게 컨트롤 방향키의 역할이고요.
자, 셀 포인터가 있을 때 컨트롤 홈을 누르면 무조건 A1번으로 갑니다. 셀이 어디에 있든 A1번 처음으로 가는 게 컨트롤 홈. 자, 그래서 셀 포인터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4개의 방향키, 그다음 홈 앤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요즘은 마우스가 잘 되니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쓸 일은 많지 않은데 마우스로 그죠? 휠을 막 이렇게 굴리면 되기 때문에 엑셀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렇게 홈 앤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들이 있다 하는 거 그렇게 봐놓으시면 되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하면 시트의 상하 좌우 끝으로 그죠? 맨 끝으로 다 찾아갈 수 있고, 컨트롤 홈은 A1번 셀로. 자, 그 다음 자, 데이터의 종류에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고 날짜가 있고 뭐 등등 있을 텐데, 자, 문자 데이터는 글자를 쓰면 왼쪽에 맞춰서 입력됩니다. 셀의 왼쪽에. 자, 컴할 하는 글자는 당연히 문자죠. 근데 100 더하기 200 이것도 문자입니다. 자, 이꼴 기호가 없으면 이거는 문자예요. 그죠? 컴할은 문자인 거 아실 테니까, 자, 100 더하기 200을 우리가 적어보면 그냥 이대로 나오잖아요. 문자기 때문에, 자, 열너비를 좀 넓혀 볼게요. 왼쪽에 붙어서 나오죠. 셀의 왼쪽에 맞춰지고요. 네, 문자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안에 커서를 넣으시고 이꼴 기호를 딱 적어줘야 이게 수식이 되죠. 이꼴을 적고 이렇게 하면 엔터 치면 수식이니까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답이 숫자니까 오른쪽에 맞춰져요.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이 보이고 셀에는 결과값이 숫자라서 오른쪽에 맞춰져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건 숫자 같아 보이는 거에 뭐라도 있으면, 뭔가가 있으면 전부 문자입니다. 딱 숫자만 있어야 그게 숫자예요. 자, 이것도 숫자만 있는데 띄어쓰기를 한 칸 했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자, 2 쓰고 한 칸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3을 쓰면 이거는 문자예요. 숫자라야 계산이 됩니다. 나중에 뭔가 셀을 그죠? 이용해서 계산할 때. 근데 이렇게 썼더니 왼쪽에 딱 붙어 있죠? 문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007이라는 글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하나 붙여놨어요. 자, 그냥 007을 적으면 숫자로서 007은 그냥 7이라는 뜻이잖아요. 앞에 0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엔터 치면 7만 남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007이라는 어떤 코드 번호 같은 걸 적는 중이다. 그러면 00이 적혀야 되는데 자꾸 7만 나오면 안 되죠. 자, 이럴 때 엔터 왼쪽에 작은 따옴표를 하나 찍고 007을 적어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이거는 문자라서 왼쪽에 붙어 있고요. 혹시 잘못 쓴 거 아닌지 경고 메시지 나오는데 초록색 점이 있는 자리는 클릭하면 이렇게 느낌표 모양이 보이는데, 이거 내가 잘못 쓴 게 아니라면 초록색을 안 없애도 상관없는데 없애려면 이 자리 눌러서 오류 무시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호는 없어집니다. 안 없애도 되지만 만약 시험장에서도 시험장에서 저거 나오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서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일 때 초록색 점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뭐 굳이 안 없애셔도 돼요. 근데 없애는 방법은 그렇게 없앨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작은 따옴표 찍고, 자, 여기 수식 입력줄을 봐도 그대로 작은 따옴표까지 다 표시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문자고, 문자면 왼쪽에 글자가 가요. 그리고 문자의 경우에는 셀 너비보다 데이터의 길이가 길면, 아까 가나다라 글자를 길게 썼더니 길면 오른쪽에 빈 셀에 이어서 표시되고, 글자 길게 썼더니 오른쪽에 있는 셀에 이어서 넘쳐서 써졌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셀이 빈 셀이 아니라면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잘려서 표시가 된다. 가려져서 표시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때 열의 너비를 넓혀주면 정상적으로 다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글자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넓혀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 요거 가나다라 글자 썼는 거 자동 줄바꿈 안 되어 있어도 옆에 아무것도 글자가 없으면 걸쳐져서 보이는데 공백 한 칸이라도 뭔가 글자가 들어가면 띄어쓰기 했거든요. 제가 그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글자가 들어가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때 열의 너비를 넓혀주면 다 보인다고요. 다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그 다음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에 맞춰서 입력이 돼요. 자, 요거 금액 표시할 때 쓰는 달러 기호. 만약 키보드로 달러 기호 넣고 8 다음에 요건 천 단위 구분 기호. 천 단위 구분 기호 넣고 270 여기까지를 적으면 요거 적었을 때 숫자니까 오른쪽에 입력되어질 겁니다. 직접 그대로 적어 볼게요. 달러 기호를 숫자 4 위에서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적고 싶은 숫자를 달러 기호하고 8 천단위 구분 기호도 내가 직접 쉼표도 찍어주고 뭐 이렇게 숫자를 적고 엔터를 치면 숫자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의 의미는 이 플러스 얼마, 이거는 2.5 곱하기 10의 제곱, 이걸 의미해요. 2.5 곱하기 10의 제곱. 2 플러스 02 이렇게 적으면, 그럼 2.5 곱하기 10의 제곱이 얼마죠? 2.5 곱하기 100이니까 250이 되겠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2.5 2 플러스 02 이렇게 적어주면, 자, 보여지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수식 입력줄에서 한번 보세요. 250 적혀 있는 거 보이죠? 250입니다. 지수라는 서식이 들어갔는데 서식을 없애버릴게요. 내가 적을 땐 2.5 2 플러스 0이라 적었어도 서식을 없애보면 250으로 다시 바뀌죠. 그러니까 2 플러스 얼마 하는 거는 요거는 10의 몇 제곱 그런 뜻이에요. 지수형으로 표시되어진 겁니다. 이것도 숫자죠. 다음 50%라고 직접 키보드로 50%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 엔터를 치면, 자, 요 셀은 백분율 서식이 들어간 숫자고요. 그래서 오른쪽 같고요. 서식을 없애면 50%는 0.5를 의미하는 거죠. 50%는 숫자 0.5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갈로 3. 자, 글자를 적는데 양갈로를 번호를 붙인다고, 엑셀에서 만약에 번호 붙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갈로를 붙여주면 엔터를 치면 -3이 자꾸 적혀요. 왜냐하면 자, 아무 서식 없는 기본일 때 음수는 -3으로 표시되는데, 셀 서식 들어갈게요. 셀 서식에 표시 형식 중에 숫자에 대해서 음수를 표기하는 방법에 갈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고 빼기만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검정색으로 음수를 검정색 갈로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하겠다. 요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빼기 3을 적어도 갈로 3이 돼요. 그래서 음수를 표기하는 방법에 이렇게 갈로를 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색깔을 빨강색으로, 색깔만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때 갈로 3 적으면 -3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 아닌 다른 게 붙었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음수 -3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엑셀이. 그 다음 0을 쓰고요. 한 칸 띄우고 1/2라고 적었어요. 자, 0을 쓰고 한 칸 띄우고 0과 2분의 1을 적는 겁니다. 1/2. 자, 요게 분수를 적는 방법이에요. 2분의 1을 적는 방법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0.5라고 적혀 있죠. 수식 입력줄 보면 0.5입니다. 근데 셀에는 2분의 1이 적혔죠. 만약 내가 2분의 1 이거를 적고 싶을 때 그냥 1/2라고 적으면요. 직접 1/2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자, 슬래시 기호나 빼기 기호, 하이픈은 날짜를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2라고 적고 엔터 치면 이거는 1월 2일이 돼요. 날짜 입력이 돼버립니다. 2025년 1월 2일로 날짜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 슬래시 기호로 날짜를 인식하기 때문에 분수를 표시하고 싶어서 1/2라는 요 분수를 표시할 때 그냥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대분수 형식으로 0과 2분의 1이라는 0 띄우고 1/2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1 띄우고 1/2 이렇게 적으면 자, 요거는 대분수 형식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1.5 1과 2분의 1 1.5 맞죠? 자, 아무튼 요거는 다 대분수 형식으로 적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분수가 된다. 그래서 0 띄우고 2분의 1 적은 거는 이게 2분의 1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분수 표시 방법 대분수 형태로 얼마와 얼마 띄우고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저거는 숫자다. 분수 2분의 1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셀 너비보다 긴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수 형식으로 표시된다. 자, 이거는 아까 자동으로 우리가 일부러 적어줬는데 숫자를 열너비 좀 좁은 자리에서 넓혀 놓은 자리 말고 좁은 자리에서 숫자를 좀 적어 보세요. 길게 셀보다 넘치게 숫자를 길게 적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2 플러스 얼마 이렇게 지수형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숫자를 길게 적었더니 셀보다 넘치게 적으면 문자는 셀의 너비보다 넘치게 적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든 아니면 옆에 셀에 걸쳐 보이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숫자는 셀 너비보다 좁으면 지수형으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다시 넓혀주면 자, 지금 이미 한번 형식이 바뀌어버려서 넓혀도 안 되네요. 그죠? 다시 서식을 넓혀놓고 서식을 없애볼까요? 넓혀놓고 다시 해도 자, 숫자형으로 그냥 숫자형으로 가니까 괜찮네요. 숫자형으로 하니까 다시 그냥 길어지죠. 지금 서식 없애도 길다 보니까 자동으로 지수형으로 바뀌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는 숫자고 열 너비보다 길게 적은 숫자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지수형으로 바뀝니다. 자, 문자는 좀 가려줘도 괜찮죠. 가려줘도 어떤 문제가 안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내가 만이라는 숫자를 적었는데 요 셀에다가 만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하나 0이 보여야 되는데 너비가 좁아가지고 만이 0 하나가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1000이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10,000원이 1,000원이 돼버리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처럼 가려져서 안 보이면 안 되고 무조건 의미 전달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되고요. 자, 요 너비를 더 좁힐게요. 좁히다 보면 자,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보세요. 더 좁히세요. 더 좁히면 의미 전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달러 기호로 바뀌어버립니다. 샵 기호로 바뀌어버립니다. 의미 전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넓히면 다시 그 숫자를 표현해 주고요. 지수형으로도 표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좀 이렇게 그죠? 샵 기호로 가려버리죠. 자, 표시 형식이 지정된 데이터를 모두 표시할 수 없으면 숫자의 경우에 모두 표시할 수 없으면 샵으로 기호가 표시되고 열 너비를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 예를 들어서 7을 입력하고 7000으로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를 적는데 내가 적는 숫자들이 전부 7000, 8000 아니면 뭐 12000 뭐 이런 식으로 다 1000단위 이상일 때 계속 000을 일일이 적고자 하면
불편하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내가 적는 모든 데이터는 다 천단이다. 그러면 파일에 환경을 바꾸러 갈게요. 옵션으로 가시고 고급에 갑니다. 그리고 소수점 자동 삽입. 우리 라운드 함수 할 때 0이 3개 붙으려면 얼마 해야 되죠? 마이너스 3 하죠. 이것도 마이너스 3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을 하고 확인 누르면, 자, 그리고 그냥 12 적으면 12,000이 되고요. 그냥 8 적으면 8,000이 적혀요. 자동으로 000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는 데이터가 매번 다 0이 3자리면 아까 그 자리를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준 숫자 뒤에 0이 무조건 3자리씩 붙어요. 10을 적으면 만이 되는 거고요. 자, 파일에 더보기 옵션 고급에 플러스로 3 적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7 적으면 엔터 치면 0.007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 자, 그래서 소수점 자동 삽입에 양수로 하면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고 음수로 하면 0이 3개 붙는 형식이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라운드 함수는 외우시고 있잖아요. 그죠? 라운드 함수처럼 마이너스 3이면 0이 3개가 붙고요. 플러스로 3이면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요거 체크를 풀게요. 체크 풀고 확인.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적은 숫자 그대로 적히는지 그까지 확인하세요. 됐나요? 자, 제가 환경 설정하러 파일의 옵션 이런 자리로 따라가실 땐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라 했어요. 그래서 7을 입력하고 7000으로 표시되게 하려면 파일 옵션, 엑셀 옵션에 고급에 소수점 자동 삽입에서 마이너스 3으로 설정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 빼기 기호, 하이픈이나 나누기 기호, 요 슬래시,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연, 월, 일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물론 연도, 월, 일 다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월과 일만 적을 수도 있고요. 연도와 월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픈이나 슬래시 기호 이용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연월일을 다 적고 싶을 땐 굳이 2000 몇 년, 자, 요건 좀 싹 지워버릴게요. 그냥 그렇게 지우지 마시고, 그러면 서식이 남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서식이 남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시트를 옮겨갈게요. 시트를 옮겨갈게요. 자, 날짜를 적을 때, 날짜 연도를 적을 때 2025년일 때 굳이 2025를 다 안 적어도 돼요. 2025라고 안 적고 그냥 25-4-8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적어도, 자, 25라는 숫자는 숫자가 작잖아요. 숫자가 작으면 2000년도로 인식해요. 만약에 98-4-8 이렇게 적으면 숫자가 98이면 2098년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998년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두 자리만 적어도 이렇게 2025년 4월 8일로 98로 적으면 숫자가 크니까 1900년도로 자동 인식해서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이 숫자가 크다 작다의 기준은요 29, 30이에요. 29부터 해서 작은 숫자들은, 그러니까 2029년도까지는 아직 엑셀 버전에서 다 2000년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29-7-5 이러면 2029년 7월 5일 이렇게 인식하고, 30부터 해서 큰 숫자들은 30년 7월 5일 이렇게 적으면 30-7-5 적으면 1930년으로 인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와 30을 기준으로 2000년도로 1900년도로 그렇게 데이터 입력할 때 엑셀 프로그램이 날짜를 인식을 하고요. 자, 지금 제가 하이픈으로 빼기 기호를 했는데 슬래시를 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두 자리씩, 그리고 04라고 안 적어도 그냥 4라고만 적어도 자동으로 요 형식이 기본값이라서 이렇게 적혀요. 자, 그런데 만약에 2025라고 다 적으면서 2025 빼기 5까지만 적다가 5월 5 빼기 뭐 적어야 되는데 실수로 엔터를 딱 쳐버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 셀을 다시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보세요. 날짜를 입력하는 중이었구나 라고 판단하고는 2025년 5월 1일로, 그러니까 연도와 월만 적었을 때 1일로 자동으로 적힌다는 겁니다. 연도하고 월까지만 적었더니 그 달에 1일로 자동으로 적혀요. 이때는 아까 그냥 2025 안 적고 25 빼기 5 적으면 이거는 2025년 5월 25일로 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날짜를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적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는 날짜 서식이 알아서 들어가 버려요. 알아서 들어가 버리는데 아까 25 빼기 5를 적었더니 5월 25일 현재 연도에, 그러니까 다르게 적어볼게요. 그냥 5 빼기 6을 적으면 5월 6일을 의미하는 날짜고, 그럼 5월 6일이 적혔는데 연도는요 현재 연도로, 아까 적을 때 2025 빼기 5를 적었더니 그 달의 1일로. 근데 어쨌든 뭔가 그런 식으로 다르게 적었더니 서식이 뭔가 들어가 버렸죠. 서식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이 셀들은 날짜를 아무리 다시 고쳐 써도, 날짜를 아무리 다시 뭐 24년 5월 9일 이렇게 아무리 다시 고쳐 쓰고 엔터를 쳐도 이렇게 표시돼요. 그 서식이 계속 남아 있어요. 자, 엑셀의 셀 서식 표시 형식은, 셀 서식 중에 표시되어진 형식은 한번 들어가 버리면, 내가 직접 지정을 하든 아니면 자동으로 서식이 지정돼 버렸든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 글자를 딜리트 눌러서 지웠다고 해서 다시 썼을 때 그 서식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서식을 없애줘야 되는데 표시되어지는 형식이 달라진 거니까 이 표시되어진 형식의 서식의 기본값, 아무것도 특별한 거 안 했을 때의 기본값은 서식 없음을 해주면 날짜는 숫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날짜는 이렇게 간단한 날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서식을 바꿔줘야 돼요. 날짜면 이렇게 날짜 서식을 주는 거고요. 날짜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25를 적고 싶어요. 숫자 25를 적고 싶은데 적고 엔터를 치면 1900년 1월 25일 이렇게 적힙니다. 한번 이것도 날짜라는 게 서식이잖아요. 자동 서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갔거나 또는 내가 선택해준 서식이기 때문에 숫자를 적었는데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저거 25를 하고 싶으면 서식을 없애줘야 됩니다. 서식을 없애주면 날짜들도 다 숫자로 바뀌어요. 자,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은 서식을 없애면 숫자 1이 돼요. 1900년 1월 2일은 숫자 2가 되고, 그럼 1900년 1월 31일은요 숫자 31이 되겠죠. 1900년 2월 1일은요 숫자 32가 되는 겁니다. 날짜 서식이 아닌 숫자, 그냥 서식을 없애는 일반을 했을 때, 일반을 하면 1900년 2월 1일은 숫자 32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25를 적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1900년 1월 25일이 나오는 겁니다. 1900년
2월 1일을 1900년 2월 1일을 서식을 없애볼게요. 일반으로 서식을 없애주면 숫자 32에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숫자는요, 모든 날짜는 숫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적었더니 이 날짜들은 열너비를 넓혀주면 어때요? 오른쪽에 가 있죠. 자, 날짜를 블럭을 해볼까요? 그러면 숫자 데이터 개수에 잡히는 거예요. 요거는 숫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숫자 개수를 헤아릴 때 이게 헤아려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카운트 함수 했었죠? 자, equal 카운트라는 함수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하고요. 카운트 A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해서 숫자든 문자든 다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운트를 하고 자, 여기 좀 더 많이 잡을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숫자처럼 요거 4개를 헤아려요. 여기 글자를 그냥 뭐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이 범위에 대한 개수를 헤아리면 카운트는 숫자 요거 4개다. 요거 4개만 헤아리고요. 함수 중에 count a라는 함수 있죠. count a라는 함수를 해주면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니까 문자도 다 헤아리니까 이 범위에 요거까지 다 헤아려서 6이 나오는 거고, count는 이 범위를 줘도 요 날짜만 숫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4라고 헤아리고, 그래서 날짜는 숫자로 다 치환이 되어진다는 거. 자,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연월일 구분해서 하고요. 입력할 때 자동으로 서식 들어가는 거 있었고, 아까 29, 30 기준으로 그죠? 2000년도로 1900년도로 인식하는 거. 그 다음 서식을 없애기 위해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식을 완전히 없애서 일반을 해버리면 숫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 데이터는요, 콜론 기호를 써서 합니다. 시분, 초를 구분해서. 그래서 근데 시분까지만 적고 초를 안 적으면요, 0초로 인식하는 거죠. 00초로. 근데 요렇게 13시 20분 요렇게 적는 것은 24시간제. 13시, 14시, 그러니까 19시, 20시, 그죠? 이런 식으로 24시간제고요. 1시 20분 띄우고 PM 적힌 건 오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제. 1시 20분을 13시 20분이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다 무슨 기호로요? 콜론 기호를 넣어서. 그래서 13시 20분 엔터 쳐보면 이렇게 적혔고, 시간 형식 중에 뭐 이렇게 서식 표시 형식에 여기 가보시면 오후 1시 20분 이런 형식으로도 넣을 수 있고, 여기 보여지는 형식 말고도 우리가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가면 시간을 표시하는 여러 형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1시 20분 띄우고 PM 이렇게 적히기도 하고, 그래서 콜론 기호를 이용해서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도 어디로 갔어요?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 간 거 보이죠? 시간도 숫자예요. 서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숫자예요. 자, 하루의 숫자 얼마씩 증가했어요? 하루의 숫자 1씩 증가했죠. 1900년 1월 1일부터 하루에 1씩 증가했잖아요. 그럼 하루는 숫자 1이에요. 자, 그럼 12시는 그 하루에 딱 반이니까 서식을 없애면 0.5. 아까 13시 20분은 0.5 얼마 더 큰 숫자가 됐고, 딱 12시는 하루에 반이니까 0.5가 돼요. 자, 이 반은 오후 12시는, 자, 아까 12시 적었을 때 요거의 수식 입력줄 보면 우리가 정오 있죠. 정오 12시가 오후 12시입니다. PM이에요. PM. 그러면 자정 12시는 뭐예요? AM이겠죠?
AM이라고 수정해 볼게요. AM이라고 수정할게요. 그러면 0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자정 12시예요. 자정 12시는 0시고, 그래서 0시는 만약에 서식을 없애면요, 0시는 서식을 없애면 숫자 0에 해당하는 거죠. 0시가 자정 12시 0시가 숫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0. 얼마씩 증가해서 정오 12시는 0.5가 되고 그 0.5부터 쭉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숫자 1. 그래서 날짜도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셀의 오른쪽에 맞춰서 입력되고요. 자, 숫자기 때문에 연산도 되고요. 또 비교도 돼요. 크다, 작다, 비교가 돼요. 자, 날짜는 숫자기 때문에, 숫자로 되기 때문에 다 연산이 되고 비교가 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로 컨트롤 세미콜론, 자, 키보드에 요 키에 세미콜론이 있고 하나의 키에 밑에는 점에 쉼표 찍힌 거 요거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점에 점 찍힌 거 요거는 콜론. 그러면 요 키를 그냥 누르면 이거 되잖아요, 그죠? 세미콜론이 찍히는 거고, 요 위에 거 콜론을 찍으려면 우리 뭐 눌러줘야 돼요? 쉬프트를 눌러줘야 되죠. 자, 컨트롤 콜론을 누르고 싶으면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요거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입력됩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자, 컨트롤 세미콜론만 누르면 현재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시간, 그게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월일만 입력하면요,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추가됐고, 또 요 밑에 아까 그걸 같이 적어주면, 예를 들어서 연도하고 이렇게만 적으면 얼마로 인식됐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걸 입력하면 수식 입력줄을 보면 2025년 5월 1일로 인식을 했죠. 5월 1일 날짜로 입력이 된 겁니다. 요거 입력하면 사실은 요게 입력되어진 거예요. 1일.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식에 예를 들어서 빼기식을 만약에 적는다. 날짜를, 그러니까 날짜 2025년 뭐 6월 1일 빼기 따옴표 안에 2025년 5월 29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따옴표로 날짜를 표현했어요. 자, 제가 따옴표를 안 적었다면요, 2025 빼기 6 빼기 1에 빼기 2025 빼기 5 빼기 29면은 다 그냥 빼기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짜를 따옴표로 했고요.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계산해서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6월 1일에서 29일을 빼면, 5월 29일을 빼면 숫자 3이 나온 거예요. 날짜는 숫자로 다 치환이 되니까. 그래서 날짜를 따옴표로 표시한다, 그 이야기고요.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도로 인식하고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은 등호가 있어야 된다 했죠. 등호 없이 그냥 적어준 2 더하기 3은 문자고, 등호를 넣고 이렇게 한 건 수식입니다. 등호를 넣으면 수식이고 등호가 없으면 단순 문자가 되고, 수식이 입력된 셀에는 수식의 결과가 표시되고요. 수식 입력줄에 원래 수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셀에는 수식의 결과 요거 적으면 5가 나오고, 수식 입력줄에 요 식이 보이고, 그 다음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셀에 수식이 나타난다. 식을 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꼴 뭐 2 더하기 3 이렇게 적으면 엔터 치면 수식의 결과가 보이고,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셀 포인터는 위치는 상관없어요. 자, 원래는 엑셀 옵션 가서 바꿔줄 부분을 그냥 키보드로 명령 내리는데, 키보드 제일 왼쪽에 컨트롤 있죠. 컨트롤과 ESC 밑에 요 물결, 컨트롤 물결. 원래는 여기 뭐 작은 따옴표 비슷하게 뭐 생긴 요거지만 이거는 기호로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요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컨트롤 물결 요거 딱 눌러주면 너비가 딱 넓혀지면서 어떤가요? 옆으로 수식들이 다 보여지고 있어요. 수식들. 수식 입력줄에 보여지던 것들이 보입니다. 화면이 오른쪽으로 좀 옮겨갔을 겁니다. 열너비가 넓혀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찾아보면 이꼴 2-3이 보입니다. 자, 다시 컨트롤 물결 한 번 더 해주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고, 컨트롤 물결을 누를 때마다 수식 입력줄에 적혀 있던 이런 식들이 보여지고요. 서식이 없는 날짜나 뭐 이런 시간들도 다 서식이 없는 그런 것들로 보여지죠. 다시 컨트롤 물결 하면 결과 내용이 보여지고. 자, 그 다음 데이터 중에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한 다음 한자 키를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한자를 입력한다. 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자를 눌러도 되고요. 그냥 바로 쓰면서 한자 키를 누를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국가를 써볼게요. 자, 국가를 다 쓰고 커서가 이렇게 있을 때 말고요. 클릭을 해놓거나 또는 블럭을 해놓거나 한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보세요. 이때 한자 키는 한꺼번에 국가가 그죠? 원하는 거 어떤 건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 입력 형태도 한자만 나오게 할 건지 한글과 한자가 같이 나올 건지 요 형태를 정합니다. 한자만 있는 걸로 해볼게요. 변환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커서만 있더라도 아까 글자 쓰자마자 커다랗게 커서 있을 때 말고 이렇게 길쭉하게 커서 있을 때 하시고, 한 번 더 한자 키 다시 눌러주면 한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옆에 한자 키, 가짜만 나왔네. 블럭 해가지고 할게요. 블럭해서 하면 한글로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시 새로 국자 하나만 딱 써보세요. 국자를 쓰고 커서가 커다랗게 큰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있죠? 이때 한자 키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 사전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글자씩. 이럴 때는 한 글자씩 이렇게 바꾸는 기능도 있고, 블럭을 해서 한자 키 눌러서 이렇게 한자 사전 요 창을 열어서 할 수도 있고, 한자에 음을 입력하고 나서 한자 키를 눌러요. 근데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한글의 자음이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그죠? 자음자를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자, 특수 문자가 입력이 돼요.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볼게요. 자, 이럴 때 미음자 쓰고 이렇게 큰 커서가 깜빡거릴 때 하세요. 이때 한자 키. 그러면 이렇게 특수 문자 샘플 나오죠? 밑으로 스크롤 더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밑에 화살표 2개짜리 있어요. 이거 딱 눌러주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호를 클릭하면 특수 문자 입력이 돼요. 모든 자음에 다 특수 문자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응을 누르고 한자 보기 변경, 그러면 숫자 원문자 넣을 수 있고요. 리을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자, 보기 변경 해볼게요. 뭐 제곱 센티미터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네요. 단위 기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음자마다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문자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자주 쓰는 거 있으면 어떤 자음에 그 문자가 들어있다 하는 걸 외우고 계셔야 되죠. 로마자를 쓰고 싶어요. 로마자가 자, 지금 시옷을 했더니 원문자 기억 니은 지옷을 쓰고 하면 지옷에 로마자 1, 2, 3, 4 이런 것들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자음 적고 한자키, 자음을 적고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문자가 입력되었습니다. 자, 방금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했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 그러면 텍스트가 아닌 것. 자, 이거는 자, 텍스트 자, 요거는요. 붙여 써놨잖아요. 이거는 붙여 써놨으면 이거는 그냥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찍었죠? 문자입니다. 이거 1월 붙여서 띄우지 않고 1월 30일 이렇게 써놨죠? 문자입니다. 자, 0 띄우고 1/4는 4분의 1을 의미하는 분수죠. 분수. 요것들을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돼요. 빠르게 쓸 수 있는 거 1월 30일 한번 적어볼까요? 자, 1월 30일 띄우기 없이 그냥 쭉 써볼게요. 자, 이걸 선택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자예요. 서식, 날짜 서식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준 거는 날짜는 아까 계산이 된다 했죠. 숫자라서 계산이 된다 했는데 이렇게 써준 건 문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요. 그죠? 이거는 문자입니다. 아까 AM, PM도 띄어쓰기 없으면 이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이대로 복사해서 적어볼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대로 띄어쓰기 없이 적어보면 01:02 띄우기 없이 AM을 적었더니 자, 왼쪽에 가 있는 거 보이죠? 이 사이에 띄우기를 한 칸 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나면 이제 아마 이거는 시간이 됐거든요. 띄어쓰기를 하면 시간이 됐는데 띄어쓰기 하지 않았던 요것을 제가 시간 서식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다른 서식으로 바꾸려고 해도 이건 그냥 단순히 문자예요. 왼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죠? 띄어쓰기만 딱 해도 요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 딱 하면 지금 이제 왼쪽에 있던 게 그 서식이 남아 있어 가지고 왼쪽에 있지만 다른 서식으로 이렇게 바꿔 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AM, PM은 요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따옴표 앞에 찍히면 이거는 문자고, 다음 2번도 문자열로 인식되지 않는 거. 자, 작은 따옴표 있으면 문자라 했고요. 곱하기든 더하기든 다 문자가 되는 거죠. 빼기나 슬래시는요. 2 빼기 4. 이거는 문자인가요? 2 빼기 4. 이거는 날짜잖아요. 날짜. 날짜면 차라리 숫자로 치환이 되니까 그죠? 문자는 아니죠. 또 2/4. 이것도 다 날짜죠. 날짜. 다 날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자로 인식되지 않는 날짜고, 이런 거 곱하기 더하기는 날짜 표현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다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찍혀도 문자고, 요거는 숫자를 지수로 표현할 때 2.54 곱하기 10의 4제곱, 그죠? 그걸 의미하는 숫자죠. 이거는 숫자의 지수형의 표시 방식이고요. 다음에 자, 3번 데이터 입력 방법 옳지 않은 거. 자, C5번, 머릿속으로 이 셀들을 상상하셔야 돼요. C5번 셀의 값을 입력을 하고 ESC를 눌렀어요. 글자를 쓰다가 ESC를 눌렀어요. 그러면 C5번 셀에 입력한 값이 취소가 되죠.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게 됩니다. 이번에 C5번 셀에 글자를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C5번 셀의 값이 입력된 후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어디로 가요? D5번 셀로 이동해 가는 거죠. 그 다음 C5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엔터의 기본은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C5의 값이 입력된 다음에 C6으로 아래로 갔으니까 C6번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그 다음 4번에 C5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을 누르면요. 홈은 A10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C5니까 A5로 가는 거죠. 홈을 누르면
C5번 셀의 값이 입력된 후 A5번 셀로 포인터가 이동됩니다. 홈을 누르면 항상 A열이에요. A열. 그래서 A5번 셀. 자, 4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A1을 입력하고 아까 똑같죠? 한번 혼자서 읽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할게요. 자, 문제를 또 다르게 지금 방금 3, 4, 5번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5번 문제의 경우에 D5번 셀에 포인터를 두고 D5번 셀에 셀 포인터가 여기 있는데 홈을 누르면요. 홈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A열로. A열. 그래서 A5번. 알고 보면 다 쉽죠? 네. 그래서 다 같은 문제입니다. 저런 게. 자, 지금 몇 년치 문제들을 다 모아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이 또 저렇게 바뀌어 나오고 저렇게 바뀌어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6번에 자, 옳지 않은 거 1번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2번에 셀 안에 줄을 바꾸어 데이터 입력하면 Alt Enter Alt Enter를 치면 줄 바뀌어지죠. 그 다음 3번에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했는데 자, 날짜나 시간 같은 거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건 뭐냐면 아까 대구 적었더니 대구라고 자동 나오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구라고 적었더니 대자만 적어도 자동으로 나오죠. 근데 날짜를 어떤 특정 날짜를 적었더니 25년 6월 3일 이렇게 적었더니 예를 들어서 25만 적어도 6월 3일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나 시간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아니고 텍스트나 아니면 텍스트에 자, 서울 3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서울만 서자만 적어도 텍스트와 숫자 같이 섞여 있는 거 이렇게 서울만 적어도 서자만 적었는데 자동으로 서울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텍스트 숫자 조합 정도는 앞에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되죠. 근데 날짜나 시간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 다음 4번에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아까 남 하는 글자를 여러 셀에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 범위 설정하고 자, 다시 해볼까요? 범위 설정하고 남이라 적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 같은 내용이 다 입력이 된다 하는 거죠. 7번 자, 워크시트의 셀 포인트의 이동 및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A1번 셀로 이동할 경우에 Alt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컨트롤 홈이었죠. 2번 행이나 열 단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행번호나 열 문자를 누른다. 범위를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sum 함수 안에 범위를 뭔가 놓고 싶어요. sum에 하고는 범위를 넣을 때 뭐 이런 식의 범위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열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열을 선택하면 2에서 2까지 2 콜론 2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2에서 F 열 번호만 이렇게 적히는 주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된 거 전부 다 더하기를 하겠죠. 썸에서. 그래서 행이나 열 단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행 번호나 열 문자를 누른다. 아까 이 열 눌러주면 그게 지정이 되고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향 키를 이동하면 연속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자, Shift가 눌려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하면 셀 포인터가 어떤 특정 위치에 있었는데 Shift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가 가면 이렇게 연속된 범위
근데 뭐 그냥 처음부터 그냥 드래그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만 해줘도 이렇게 연속된 범위 설정됩니다. 아, 방향 키를 이동하면 되니? 방향 키니까 마우스 말고 방향 키를 할게요. 네, 제가 문장 제대로 못 읽었네요. 자, 셀 포인트가 하나 있고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는 4개의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이어진 연속된 범위가 선택된다고. 요 말이었어요. 마우스로 말고. 자, F5번을 누른 후 이동할 셀 주소를 입력하여 셀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다. 자, F5번 키를 딱 눌러주면 이동이라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D2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D2번 셀로 딱 옮겨가죠. 셀 포인트의 위치가 특정 그 셀로 이동해서 갑니다. 그래서 F5번 키는 이동하는 명령이에요. 그죠? F5번은 이동 명령입니다. 이동창이 열리도록 하는 명령이 F5번이네요. 요런 키들은 우리가 많이 안 썼으니까 문제가 몇 년 만에 몇 년 동안에 한 번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지만 풀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죠?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한 번 흘러가는 것들은 그냥 실습해서 그만큼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8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한다. 자,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 셀에 입력하려면,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렇게 블럭해서 글자 쓰고 컨트롤 엔터도 있지만 아니 남녀 이런 걸 쓰고 싶은데 글자 쓰고 이 글자 똑같은 거 쭉 입력하고 싶으면 채우기 핸들이 요거잖아요. 옆에 여기 초록색 점 있는 자리 쭈루룩 드래그 하면 되죠. 그 말이네요. 그죠?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한다 하는 거죠. 채우기 핸들은 요 글자 옆에 요 녹색 점 우리가 수식 채우듯이 채운다는 게 요 엑셀에서 이 채우기 핸들 있잖아요. 이거에 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드래그하는 이거는 뭐냐면 자, 거리가 멀리 있으면 똑같은 거 할 때 우리는 복사해서 붙여넣죠. 복사 붙이기인데 바로 인접한 자리는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든 또는 이렇게 옆으로든 바로 인접한 자리에는 채우기 핸들 여기 딱 십자 나왔을 때 드래그하면 복사하는 겁니다. 채우기 핸들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식이었으면 셀의 주소가 상대 참조면 바뀌면서 복사되고 절대 참조면 안 바뀌면서 복사되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똑같은 글자 쭉 입력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의 경우 2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 감소하며 자동 입력된다. 자, 요거 뒤에 가서 요 채우기 핸들로 채우는 것이 여러 개 나올 텐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네요. 자, 한번 뭐냐면 이 말은 2개의 셀을 선택하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3, 6 2개를 적을게요. 일단 2개를 적으세요. 그리고 2개를 블럭을 해요. 블럭을 한 다음에 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쭉 하면 요 2개 블럭했던 것의 차가 플러스 3이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씩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9, 7 뭐 이렇게 2개를 적었어요. 그러면 그 차가 마이너스 2잖아요. 쭉 드래그하면 마이너스 2씩 되면서 채워져요. 그 차만큼. 그래서 숫자 데이터의 경우에 2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뭐 아래로든 뭐 특정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 또는 감소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감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블럭한 다음에 요걸로 할까요? 요렇게 했을 때 드래그하면 요거는 지금 요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였고, 근데 거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가면 이건 마이너스 되죠. 이건 거꾸로 가면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증가 또는 감소라는 게 방향이 요거는 마이너스 2니까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2, 위로 가면 플러스 2. 이거는 플러스 3이니까 밑으로 가면 플러스 3, 위로 가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이어서 뭐 눌러요? 컨트롤 엔터. 그죠? 컨트롤 엔터. 지금 오늘 하루 중에도 이거는 외울 수 있겠죠?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글자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동일한 데이터에 똑같이 입력된다 하는 거. 그다음 4번에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될 수 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 자, 사용자 지정 목록 요거 한번 하고 갈게요. 아마 ITQ 그때 문제 풀 때 피벗 테이블 하고 난 다음에 글자 순서가 뭐 좀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그때 한번 살짝 본 적 있는데, 자, 문자는 일단 그 채우기 사용자 지정 목록 가기 전에 문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적고 아까 숫자가 이거 36 적고 채우면 36에 플러스 3씩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자로 A 적고 B 적으면요. 문자는 그런 규칙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A, B 다음에 C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이 엑셀에서 문자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A, B 똑같은 A, B가 나오고 그냥 A만 적고 채우면 계속 A만 나오는 거예요. A만.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성적표를 늘 만드는데 국어라는 과목 이름을 적고 옆에 항상 국어, 수학, 그 다음 그 옆에 영어 이렇게 매번 적기를 원한다. 과목 이름이 국어로부터 해서 순서대로 쫙 적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적고 그냥 채우면 당연히 국어만 적히죠. 자, 그런데 자, 국어만 그냥 놔두시고 이제 사용자 지정에 가볼게요. 문자에 대한 규칙을 주는 것이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고급에 가면 쭉 내리세요. 제일 밑으로 내리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문자에도 규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으로 선을 적으면 MON, money 적히고 이렇게 썬데이 적으면 먼데이라고 적히고 일을 적으면 월화수목, 월화수목이 자동으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다 돼 있어요. 기본으로. 여기가 선택했을 때 희미하게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삭제 못하도록 되어 있는 원래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인가 하면 갑자, 을축 있는 여기까지는 삭제 못하도록 이미 문자에 대한 규칙을 등록해 놓은 거. 자, 그 밑에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 넣어준 거.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가서 새 목록 하시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국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정도만 적어볼게요. 그렇게 국어만 적으면 나머지 요 네 과목의 과목 이름명이 자동으로 쫙 적히길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추가를 해놔요. 확인, 확인, 이렇게 하고 나오면 자, 이거를 누르고 쭉 채우면 길게 채워볼까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등록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월요일 적어볼게요. 꼭 일요일부터 시작 안 해도 됩니다. 월요일 적었어요. 월요일을 자, 옆으로든 밑으로든 마찬가지고요. 채우면 어느 방향이든 채우면 다음 거가 자동으로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규칙, 사용자 지정 목록에 기본으로 있던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뭔가를 등록해 놓으면 그 글자를 가지고 쭉 채우면 자동으로 이 문자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게 사용자 지정 목록이에요.
그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할 때, 그죠? 아까 서울 3 이런 것처럼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 요거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다 맞게 고쳐놓고 아까 그 앞에 지문들처럼 실습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문장을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건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몇 시간씩 복습하셔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다 되고 나면 빠르게 눈으로 쭉쭉 읽으면서 안 잊어버릴 만큼 복습하시는 거고. 다음에 9번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셀 안에 줄 바꿈하려면 Alt 엔터죠. 강제로 줄 바꾸는 거 Alt 엔터. 2번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한 행을 블록 설정했어요. 아까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 쳐서 입력하면 어땠어요? 아까 만약에 과목 점수 같은 거 적을 때 이렇게 블럭을 해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앞에 볼게요. 이렇게 적고 엔터 치면 오른쪽 위로 열을 바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서 갈 수 있듯이 만약에 블럭을 요렇게 블럭을 했어요. 요렇게 블럭 한 개만 한 행만 블럭을 했어요. 그리고 적고 엔터를 치면 옆으로 바로 가는 거죠. 내려갈 건 없으니까. 적고 엔터 치면 이렇게 옆으로 열을 이동해 간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행을 한 개만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행 단위로 옆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별거 아닌데 문장으로 읽을 때 이걸 머릿속으로 지금 저렇게 실습하듯이 블록 해놓고 엔터 치면 뭐 글자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블록 해놓고 엔터를 치면 옆으로 옮겨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많은 문제를 이렇게 문장 읽는 연습을 하지 않고는 시험장 가서 다 읽고 오기도 힘들죠.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가면 다 읽고 오기도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고 실습하고 머릿속으로 그게 떠오를 정도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3번에 여러 셀에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자, 뭐 만약에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이거 중에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됐겠네요. 그죠? 1, 2, 3, 4를 2번 같은 경우가 좀 드문 경우니까 2번을 내가 잘 몰랐어도 무슨 말인지 잘 생각이 안 나도 이거 컨트롤 엔터라는 것만 알았다면 이거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이거 나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듯이 시험장 가서 하고 계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시험은 또 시험대로 시간에 맞춰서 딱딱 풀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이 명확한 거 있으면 다른 거 이거는 2번은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안에 40분 안에 40문제를 다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차근차근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에서는 금방 딱 떠오르면 이해하고 딱 넘어가면 되는데 잘 안 되면 바로 3번, 4번 쭉 읽었을 때 3번 틀렸구나. 그러면 2번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그 시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4번에 열의 너비가 좁아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셀의 너비에 맞춰서 샵이 반복된다. 자, 날짜나 숫자, 날짜도 이런 날짜들 열 너비를 좁혀볼게요. 좁히면 이렇게 가려집니다. 다르게 표시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표현 못하면 무조건 가려져요. 자, 10번.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엑셀 옵션의 고급의 편집 옵션에서 엔터키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 엔터 누를 때 방향, 상하 좌우 다 바꿀 수 있었죠. 기본은 아래쪽이었고 엔터의 방향이고요. 뭐 다 똑같은 거니까 틀린 것만 볼까요? 셀의 값을 입력하고 쉬프트 엔터 치면 어디로 가요? 반대로. 엔터는 아래로 가면 쉬프트 엔터는
위로 가는 거죠. 셀을 한 번에 두 칸씩 이동하는 게 아니고 위로.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혼자 읽어보시고. 자,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 묻는데 11번에는 틀린 거는 이거는 컨트롤 엔터인 거, 그게 틀린 거고. 자, 2번부터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요. 엑셀에서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축소, 확대. 이것도 외우세요. 컨트롤 휠은 축소, 확대입니다. 평소에도 그냥 많이 쓰시고. 모든 프로그램에 이렇게 다 축소, 확대 다 되어져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휠은 화면이 확대, 축소됩니다. 자, 3번에 엔터 방향이 아래쪽일 때 쉬프트 엔터는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스크롤 락은 요즘 잘 안 써요. 옛날에 마우스 없을 때 쓰는 건데 지금 나왔으니까 한 번만 설명하면 키보드에 스크롤 락이라는 키가 하나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자, 여기 스크롤 락. 여기에 눌러주면 불 켜지고요. 여기 눌러주면 불이 꺼져요. 보통은 불 꺼져 있을 때, 자, 보통 불 꺼놓으세요. 자, 불 꺼져 있을 때 셀 포인터가 있고 아래쪽으로 화살표 몇 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돼요? 다음 셀로 행이 내려가죠. 올라가면 올라가고 행번호가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스크롤 락을 불 딱 켜놓으세요. 그리고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뭐가 됩니까? 화면이 스크롤 되죠. 그러니까 요즘 왜 잘 안 쓰겠어요? 마우스만 쓰면 되는데, 그죠? 마우스로 이렇게 굴리면 되는 걸 굳이 스크롤 락을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키보드밖에 없을 때 스크롤 해야 되면 그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크롤 락 불 꺼놓으세요. 자, 12번은 그림 보면 Alt 엔터죠. 13번도 Alt 엔터죠. 같은 문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은 이렇게 글자 입력하고 A1번 셀로 가는 거. 자, A1번으로 가는 자, 아래 워크시트 상태에서 설정된 영역을 해제하지 않고 자, 컨트롤 홈을 누르면 블럭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설정된 영역을 해제하지 않고 셀 포인터를 A1번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는 요 셀에서 엔터만 치면 자, 처음에 블럭을 하고 글자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쓰고 엔터만 치면 이 블럭의 시작으로 돌아가죠. 시작으로 그렇게 갔잖아요. 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하얗게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블럭 해제되지 않고 이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홈을 누르면 블럭은 없어졌어요. 블럭 해제되고 A1번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문제 대충 보다 보면 컨트롤 홈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블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로 가는 거. 그거는 엔터죠. 15번 날짜 및 시간 데이터 옳지 않은 거. 1번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일자는 자동으로 해당 월의 1일로 그죠? 아까 1일로 들어간다 했었고요. 그 다음 셀에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가 아니고 4/9라고 입력하면 요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04월 091로 표시가 되고요. 날짜로 인식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왼쪽에 맞춰지는 게 아니죠. 날짜나 시간은 숫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른쪽 간다 했고요. 그 다음 컨트롤 세미콜론은 오늘 날짜, 컴퓨터가 알고 있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 자, 16번 날짜 데이터 입력 옳은 거. 자,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1900년 1월 1일이 1로 시작하는 1년 번호로 저장이 된다. 다음 2번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나 점 하이픈으로 연월일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자, 뭐가 틀렸어요? 점이 아니죠, 점.
슬래시나 하이픈은 되는데 점으로 날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에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는요. 작은 따옴표 아니고 큰 따옴표였어요. 자, 문자 입력할 때도 큰 따옴표인데 날짜 입력할 때도 큰 따옴표입니다. 자, 4번에 단축키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이 아니고 뭡니까?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그다음 17번. 윤년은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세요. 답만 보시고. 그다음 18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입력한 후 컨트롤 알트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 한 번에 입력된다. 알트는 빠져야 되겠죠? 컨트롤 엔터고. 자, 2번의 시간은 콜론으로 10분 초 9분에서 입력하고, 오늘 날짜를 간단히 입력하기 위해서 today 함수나 컨트롤 세미콜론은 알고 계시고 today라는 함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셀에 자 equal today to 정도 적어 보세요. 그럼 today 적히죠. today 적고 갈로를 닫을게요. 갈로를 그냥 닫으면 오늘 날짜가 입력되어집니다. 다시 equal 적고요. no 적어 보세요. NOW, W까지 맞춰 적을까요? 아무튼 NOW, now라는 함수 있어요. 갈로 닫을게요. 자,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알고 있는, 이 컴퓨터가 알고 있는 날짜와 시간까지. today는 오늘 날짜가, now는 오늘 날짜와 시간까지, 현재 시간까지 그대로 나오는 것이 now 함수. 그래서 today 함수로 오늘 날짜 입력할 수 있고요. 그다음 4번. 근데 좀 차이는 있어요. 만약에 아까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넣은 건 내가 키보드를 그죠? 이용해서 쓰는 대신에 적은 거니까 내일 다시 열었을 때 그냥 5월 28일 그대로 있어요. 근데 today를 이용해서 넣은 거는 내일 다시 이 파일을 저장해 놨다가 다시 부르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하루 지났으니까 컴퓨터가 알고 있는 날짜가 그때그때 바뀌죠. 내일이면 5월 29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today로도 컨트롤 세미콜론으로도 현재 날짜 입력할 수 있고, 4번 날짜 데이터 입력 시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올해의 연도가 입력되죠. 그 다음 19번 옳지 않은 거. 자, 한글 자음 중 하나를 입력한 후 한자 키를 누르면 화면 하단에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되고, 국과 같이 한자의 음이 되는 글자를 한 글자를 입력한 후 한자 키를 누르면 화면 하단에 해당 글자에 대한 한자 목록이 표시된다. 아까 국자 쓰고 한자 하면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죠? 그 다음 맞는 거 4번 먼저 갈까요? 한글 자음에 따라서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특수문자가 다르다. 그 세트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 3번에 한글 모음은 없어요. 그냥 모음은 없어요. 다음 20번은 3을 입력한 상태에서, 여기에 3을 입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숫자 5를 적으면요, 라운드처럼 생각하시라 했어요. 0이 3개 양수로 3이니까 0.00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면요 5000이 되고 플러스 3이면 0.005입니다. 선생님, 그거 3이라 하면 그냥 3이면 3000이 나오면 거기에 그거에 0을 씁니까? 아니, 요 자리가 소수점이야 한 자리 두 자리 그걸 의미하니까 여기에 1을 적어주면 내가 숫자를 똑같은 숫자 5를 적는데 여기가 1돼 있으면 0.5고요. 여기가 2돼 있으면 0.059, 여기가 3돼 있으니까 0.0059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50이 되고 마이너스 2면 500이 되고 마이너스 3이면 5000이 돼요. 그냥 3이 되려고 하면 아니 5를 적었는데 3이 될 수는 없죠. 5가 되려고 하면 선생님, 5가 되려면 우리 소수점 위치가 0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0이죠. 0이 돼야 되는데 0이면 그런데 그냥 체크를 풀었죠. 아까. 예, 체크를 풀어버리면 그냥 적힌 그대로니까 굳이 여기 체크해놓고 0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0이면 맞긴 맞는데 5를 적었더니 5가 나오려면 체크된 상태라면 0이라 해야 되는데 굳이 체크를 할 필요 없으니까 체크를 풀어버렸죠. 아까. 예,
그냥 체크를 푸시면 돼요. 21번에 그래서 3 넣었을 때 3,000 이렇게 입력되려면 그게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엑셀 옵션에 고급에 소수점 자동 삽입 고급에 있어요. 고급에. 그 다음 22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문자열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되고요. 맞는 거 먼저 볼게요. 3번에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 상에 수식 결과값이 표시된다. 워크시트 안에는 결과, 그죠? 결과가 표시되고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보이고. 그다음에 4번에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 한자 키를 눌러 나타나는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그래서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 자, 2번은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에 정렬되며 공백과 요 연결 연산자 엔드 기호 이거 같은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숫자 데이터라는 거는 날짜 숫자도 숫자 데이터지만 그냥 숫자를 적었을 땐 무조건 띄어쓰기도 없어야 되죠. 아까 2 띄우고 3 적으면 숫자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도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숫자만 순수하게 있어야 숫자입니다. 23번에 데이터 입력 올바르지 않은 거 물었고요. 1번에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뭡니까? 작은 따옴표였죠? 작은 따옴표 찍어줘야 문자로 입력하고 아까 작은 따옴표 찍고 007 적는 거. 다음 2번 입력 데이터가 숫자인 경우 오른쪽 문자는 왼쪽. 다음 3번에 수식 또는 함수식을 입력할 땐 이꼴 기호를 붙여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4번에 여러 개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 입력하려면 범위를 설정한 후 데이터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24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뭡니까? 문자로 입력하는 거죠. 텍스트로 인식하는 겁니다. 섞여 있으면 서울 3 그러면 숫자 아니죠. 문자죠. 그죠? 문자로 인식하고. 2번에 오른쪽에 셀이 비어 있는 경우 한 셀의 너비보다 긴 문자 열이 입력되면 다음 셀에 걸쳐서 표시되고 그 오른쪽 셀에 뭐라도 적혀 있으면 잘려서 표시되고 아까 문자의 경우에. 자, 그다음 3번 한 셀에 2줄 이상의 문자를 입력할 때 Alt 엔터였죠. Alt 엔터. 4번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그다음에 25번 다음 중 셀 항목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숫자 또는 날짜만으로 구성된 거에는 적용이 안 되고 문자에 대구 적었더니 대자만 적어도 대구가 적히는 거. 문자에 텍스트 문자가 텍스트죠. 텍스트 숫자 조합만 된다 했어요. 그죠? 숫자나 날짜나 시간 같은 건 자동으로 글자가 완성되지 않아요. 대자만 적었더니 대구 안 적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나 날짜는 문자만 된다 하는 거고. 2번 엑셀 옵션의 고급에 셀 내용을 자동 완성이 설정되어 있어야 실행된다. 그게 대자 적었더니 대구가 자동으로 적히는 것도 파일에 옵션에 고급에 셀 내용을 자동으로 완성하는 거 요거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요 메뉴 고급의 셀 내용 자동 완성. 이거는 그냥 안 할게요. 있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다음 3번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채워진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려면 엔터를 입력한다. 그러니까 아까 대구 적었다가 대를 썼을 때 자동으로 나왔으면 뭐 하라고요? 그냥 엔터만 치면 된다고. 그죠? 대전에 대자를 썼는데 대구를 안 쓰고 싶으면 다른 글자 쓰면 되고. 만약에 부산을 적었는데 부만 써도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부라고만 쓰고 싶어요. 뒤에 글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딜리트를 딱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대구 쓰고 대자 적었을 때 구가 자동 나오면 그냥 엔터만 치면 된다. 그거고. 그다음 한글이나 영어로만 구성된 항목에 적용되는 기능이다. 자, 한글이나 영어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트라는 거죠. 텍스트로만 된 게 아니고 아까 서울 3 숫자도
텍스트 숫자 조합 그것도 된다고. 좀 까다롭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른 것들 다 맞고 이거 틀려서 그렇습니다. 자, 텍스트 숫자 조합도 되니까 그렇게 이게 틀렸다 된 거고요. 네.